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인 용철입니다. 오늘도 5월 13일 날 방송된 블룸버그 리얼일드 요약해드리고 그리고 해설해드리고 제 의견은 오늘 거의 개진을 안 하겠습니다. 내용 전달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스프레드였습니다. 그래서 CPI가 연말에 헤드라인이 얼마나 될 것이냐 명목이 나오는 숫자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해서 코어 CPI라든지 이렇게 에너지 가격하고 음식료 가격을 삭제하고 하는 그런 깎아내기 말고 그냥 헤드라인 CPI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5%, 그 다음에 4% 이상, 그 다음에 4% 초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이제 소개하자면 스리 상카란,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미국하고 유럽의 회사채 전략 담당하시는 헤드입니다. 그리고 짐 비앙코라고 비앙코 리서치의 그 창업하신 분이죠. 창시자시고 CEO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메건 그레이퍼는 바클레이, 영국계 은행이죠. 바클레이의 매니징 다이렉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Fed Fund Rate 정책금리의 최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이게 목표냐 아니면 터미널이냐. 그러니까 내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타겟으로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도 내재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3%대 후반으로 지금 최종 정책금리가 종착할 걸로 이제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동의했고요. 그 다음에 3.5% 약간 더 높게 얘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3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의 최상단을 받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다 노라고 대답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요한 내용들은 인플레이션하고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금리 인상 리스크를 당연히 불러오고 이것이 이제 성장과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로 이제 전이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주된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가격에 이제 재발견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의 그 accessibility, 즉 자금 조달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2009년도 이후로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의 발행이 가장 적은 때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들이 높은 금리를 주고 이제 발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의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 면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제 연준이 더 지금보다도 더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무엇이 정령 연준을 겁내게 할 건지, 즉 연준의 패드풋이 어느 정도에서 발생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긴축을 하게 되면 어디서 이제 균열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정 중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G7이 수요일 날 재무장관들끼리, 재무장관이 아니죠. 중앙은행장들하고 재무장관 맞습니다. Financial Ministers. 그 이제 금융 담당한 사람들이 이제 쭉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금요일 날 바이든 to South Korea and Japan이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조나탄 페러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과 주식 시장의 이 역외상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어떤 이야기의 흐름, 시장의 온도의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거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항복 끝에 던지는 것을 갖다가 이제 capitulation trade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시장이 패닉해서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 조금 있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전 세계 인덱스가 지금 18개월째로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금리는 전반적으로 130에서 185bp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 때문에 달러는 굉장히 강해졌고 근데 이제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이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긴축적인 금융 환경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BOE하고 노르웨이,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도 다 같이 이제 함께 긴축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여파가 더 긴축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 쇼크가 인터레스트 레이트 쇼크, 그러니까 금리 인상 쇼크로 가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로스 쇼크, 성장의 쇼크로 가냐 이 얘기를 이제 물어보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큰 문제는 채권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지 그 가격 자체가 못 견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의 회사들의 그 펀더멘털도 괜찮다. 그다음 파웰의 이제 5월 12일 날 마켓플레이스 라디오 그 인터뷰를 보면은 75pp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고용에 대한 채용을 위한 그 수요가 지나치게 이제 강하다는 거죠. 완전히 시장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소위 얘기해서 패드풋 연준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 시장을 떠받치는 이런 행위의 그런 레벨은 훨씬 더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이 분명히 그 라디오에서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이다. 다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그로스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얘기, 이 얘기에서 결국에는 지금 성장이 둔화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거는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잘 판별할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은 지나치게 이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미래로 갔다 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현재 문제는 사실은 듀레이션의 문제죠. 만기 리스크.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장기채의 그런 고통인데, 이제는 성장과 그 다음에 크레딧 인텐시브, 그러니까 성장주 그런 회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런 회사들의 고통으로 이제 전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그 장기채, 회사채 이런 부분에 이제 가격 하락이 시장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면은 이제는 성장과 그 다음에 신용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도 이제 조나단 페러의 질문, 즉 레버리지 론이 하이힐드, 즉 고위험 회사채보다 론이 금리 변동이 되는 론이 플로팅 레이트죠. 그래서 금리 변동에는 론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4월 중순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해서 론이 더 좋을 건 없다. 하이힐드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리스크 프리미엄, 그 회사채 그 스프레드, 기준 금리보다 얼만큼의 더 이자를 주는 거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물어봤는데요. 결국에는 USIG,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투자 적격 등급들이 가장 지난주에 이제 잘 버텨왔고 좋다.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 39pp나 더 벌어졌고, 그 다음에 IG는 지금 현재 3월 중순에 그런 지나친 스프레드에 도달하지 않았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 프로젝션, 그러니까 연말까지의 그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 전망을 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클레이 전망이죠. 그거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는 앞으로 이제 벌어져봤자 15에서 20bp, 하이힐드는 50에서 70bp 이 정도로 이제 벌어질 거라고 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많더라도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 이제 발행을 하려는 사람들의 공급이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기업 펀더멘털이 괜찮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수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짐 비앙콘테 질문을 하니까 페드는 스탁 마켓 크래시는 괜찮다. 주식 시장이 좀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이제 크레딧 마켓에 이제 균열이 가는 거는 자세히 관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리 데일리가 가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더비시한 분인데 비둘기파인데 이제 Fed put in hibernation, 그죠? 연준에 이제 지지를 해주는 것은 동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I expect financial conditions to tighten even more. I would like to see continued tightening of financial conditions. 그래서
이런 금융 환경의 더더욱 긴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총 수요를 잡기 위해서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허넷이 이제 매주 이번 주 금요일 날 내놓은 노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인용한 문구는 Market stops panicking when policymakers stop panicking.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이 이제 패닉을 멈추면 마켓도 시장도 멈춘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패닉이 줄어들지 않았냐 이 얘기를 내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policy panicking 이라는 것은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패니킹은 결국에는 월스트리트의 네거티브한 거다. 메인스트리트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은 연준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간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하는 가운데 중간에 이제 잠깐 끊기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답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페드풋하고는 결의가 있다. 다들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 12월이 그 가늠자가 되고 참조할 만한 그런 시기이다. 왜냐하면 그때 하이힐드 마켓이 완전 이제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프라이머리 마켓이.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차도 중요하지만은 발행을 했을 때 그 채권을 사주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자 적격 등급하고 레버리지 론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하이힐드 중에서 낮은 쪽의 그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CCC 이하라든지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 이제 데뷔해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하이힐드,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 낮은 쪽, 이쪽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하기 힘들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하이힐드 프라이머리 마켓이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것, 이것이 이제 좋은 참조 자료가 될 수 있다 사실은 페드풋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그치만 최근에 이제 적은 발행은 워낙 변동성이 컸고 금리가 워낙 갑자기 확 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메이건이 due to volatility, 그러니까 변동성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직접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때문에 발행량이 굉장히 특정한 기간에 이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이제 다시 또 차분해지고 떨어지면 그때 이제 막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크레딧 크라이시스는 지금 없는 거고, 이러한 이제 금리의 변동성 때문에 공급의 오버행 이슈는 있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공급량이 확 어느 기간에 많아지면은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달 말까지 85빌리언이 있고, 요건 이제 그 워킹데이로 하면 열흘이니까 좀 이제 오버행 이슈는 있지만 그치만 이제 얘기한 거는 핵심은 up in quality bit. 결국에는 이제 좀 좋은 채권을 사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확실히 있을 것이고 더 분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more defensive and barbells, 이거는 이제 만기가 짧은 쪽으로 좀 몰릴 거란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IG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니까 하이힐드도 물어보니까 하이힐드도 마찬가지다. 더 이제 기업마다 개별 종목 장세가 되겠지만은 리퀴디티 유동성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수요가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좋은 쪽으로는 더 몰리기 때문에 퀄리티 좋은 쪽이 이제 하이힐드에서도 가격이 상당히 괜찮게 이제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문제로 이제 얘기가 귀결이 되는데요.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리퀴디티도 뭐 더 유동성도 더 선택적이어야 된다. 지금의 이제 문제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디다가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리퀴디티가 유동성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펀딩 비용도 좀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채권을 투자해야 되냐면은 퀄리티 쪽으로, 그 다음에 단순화한 것,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화된 그런 상품은 최대한 피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보유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긴축적인 시장 환경 때문에
시장 이번 사이클이 경제 자체가 붕괴하는 거에 대한 이런 걱정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연준은 사실 그렇게 이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직 인플레이션만 걱정하는 지금의 상황, Fed not concerned with other factors. 성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지금 가장 문제다. 2014년에 테이퍼 템트렌드 받고 2018년도에 파월 피벗도 받지 않냐. 이 프라이머리 하이힐드 마켓에서 자금 경색이 있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피벗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상황이 더 사실은 긴축적입니다. 잘 자세히 보면. 단지 기업들이 더 그때보다 강인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디가 그럼 분질러졌냐 얘기를 하니까, 왜 분질러진 게 없냐. 지금 일본, 엔화가 지금 제대로 된 가격이냐. 완전히 이제 붕괴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재 거래하는데 해지를 위한 비용의 이율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재 거래가 지금 원활치가 않죠. 그 다음에 lower credit, 크레딧이 나쁜 쪽은 돈이 너무나 안 몰리고 크레딧이 좋은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그 다음에 스탁 마켓 오늘도 이제 금요일이죠. 5월 13일 날 막 시장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지나친 변동성 이게 이미 부러졌다는 신호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 하셨습니다. Not broken enough to get the Fed off their zeal to bring in inflation.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제거할 만큼 지금 부러지진 않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조나탄 페어도 정말 나이 들고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하루하루 만에 늙고 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대체 이런 금융 환경의 이런 긴축적인 부분 때문에 변동성 이런 문제들이 경제 데이터로는 언제 나타났냐 이게.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 이전에 어디에 나타나면 회사들의 어닝 발표, 실적 시제 대차 대조표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취약점이냐면은 낮은 퀄리티, 그 다음에 채무를 갖다가 이제 변동금리로 하는 그런 쪽이죠. 변동금리로 납부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이 다시 이제 재발행, 그다음에 롤오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의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게 지금 큰 문제다. 그러면은 어닝 미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전망을 안 좋게 얘기하고 벌써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가격 하락을 받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더 큰 이제 균열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사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가계가 또 변동금리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제 의견은 자세한 부분은 지금 변동이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다변화, 그 다음에 유동성, 그 다음에 퀄리티 이렇게 하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